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력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 형태가 있어요. 자, 스타형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형이라고도 그러고 성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중앙 컴퓨터에 다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그렇죠? 중앙 노드에 있는 제어 장치, 즉 요 가운데에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중앙의 주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통신망이다. 맞네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자, 링형 또는 환형이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원에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단말기들이,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연결. 자, 통신 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 고장나면은 다른 것들을 다 못 쓰게 돼요. 다른 거 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고장이 나면은 다 시스템에 마비 현상,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버스형이네요. 그렇죠? 자, 양쪽 종단 장치의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네요.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입니다. 기밀 보장이 어렵고 통신 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밀 보장이 어렵고 통신 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트리형, 계층형이라도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단말기에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아래로 또 연결되어 있고 트리 모양이네요. 그렇죠?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단말기가 나뭇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답니다.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망형 또는 그물형이라 그러는데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발 장치를 서로 연결한 형태로 노드의 연결성이 높답니다. 자,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근데 사방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망형, 그물형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사실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운영 방식, 중앙 집중 방식, 모든 데이터가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방식. 자,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피어 투 피어 방식 또는 이거를 동배간 처리 방식 또는 P2P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P2P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피어 투 피어 방식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내 컴퓨터가 서버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이기도 해요. 또 A라는 컴퓨터가 또 B라는 컴퓨터가 뭐예요? 서버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이기도 해요. 아, 선생님, 서버는 뭐고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고 그러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뭐예요? 서비스를 요청해요. 그럼 서버 컴퓨터에서 구글닷컴을 보여주고 네이버닷컴을 보여주고 다음점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그럼 모든 홈페이지는 다 서버 컴퓨터에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컴퓨터가 서버일 때도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뭐죠? 요즘 쓰나 안 쓰나 토렌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옛날에 요즘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무한도전이라는 파일을 갖고 있으면 B라는 컴퓨터에서 요청을 해요. 그럼 A라는 컴퓨터가 무한도전이라는 파일을 보내줘요. 그럼 나는 A라는 컴퓨터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서버 컴퓨터가 되고 B라는 컴퓨터는 서비스를 요청하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B 컴퓨터에는 뭐가 있냐면 런닝맨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럼 A라는 컴퓨터가 런닝맨을 요청하면 B라는 컴퓨터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서버 컴퓨터가 되고 A라는 컴퓨터는 서비스를 요청하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서버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버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 쓰이기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컴퓨터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이면서 동시에 서버 컴퓨터이기도 한 방식을 P2P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처리 능력이 있어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운영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뭐라고요?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운영 방식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는 다 클라이언트 컴퓨터겠죠. 왜? 서비스를 주로 웹에다가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 컴퓨터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로 모든 홈페이지는 다 서버 컴퓨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서버 컴퓨터에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네트워크 통신망의 종류 있습니다. 랜, 근거리 통신망. 여러분 이렇게 집, 사무실, 학교 등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사용하기 위한 통신망입니다. 비교적 전송거리가 짧아 에러 발생이 아주 낮습니다. 전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에러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도 에러 발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상호 연결합니다. 프린터, 보조기억 장치 등 주변 장치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맨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권 통신망. 도시와 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통신망입니다. 도시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통신망을 우리는 맨이라고 합니다. 완,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그러는데 한 나라나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통신망입니다. 자,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랜,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맨, 도시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완, 한 나라나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요. 그죠? 크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네요. BISDN, 동영상 등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BISD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등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 뭐예요? 동영상 같은 거 어떤 다운받는다든가 실행시킨다든가 이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광대역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입니다. 고속 데이터 빠르게 해준다. 이 동영상을 볼 때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망입니다. BISDN. 자, 정보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당방향 통신. 한쪽 심플러스 통신이라고 그러는데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입니다.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 라디오가 그렇겠죠. 우리는 라디오에도 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라디오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단방향 통신입니다. 반위중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받을 수 없고 받을 때는 보낼 수 없는 정보 통신 방식입니다. 정보 전송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무전기가 있겠죠. 무전기는 받을 때는 보낼 수 없고 보낼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전위중 통신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낸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전송 방식입니다. 여기 TV는 아닙니다. 여기 전위중 통신, 데이터를 보냄과 동시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겠죠. TV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핸드폰은 여러분 전위중 통신입니다. 전위중 통신. 왜? 데이터를 보낸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그게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 있어요.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도 있고 주변 장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전송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전송하는 단말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송되어지는 회선, 데이터 전송 회선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통신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 회선에는 신호 변환 장비와 통신 회선이, 신호를 변환해주는 장비가 필요해. 왜? 내가 안녕하세요 했지만 데이터가 날아갈 때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암호화돼서 날아가다가 다시 내가 들을 때는 안녕하세요로 들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호를 변환해주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 전송계,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로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계,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된다. 자, 단말 장치, 원격지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답니다. 자, 네트워크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망형, 메쉬형.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맞아요. 응답 시간이 빠르고 사방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성형. 성형은 뭐예요? 망형은 아까 사방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고, 그쵸?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사방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망형입니다. 성형은 뭐예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단말 장치들이 그 중앙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자, 성형은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의해 좌우된다. 맞죠? 중앙 노드에 있는 제어 장치에 좌우돼요. 버스형은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없다. 틀렸어요.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또 기밀 보장도 어려워요. 버스형은 뭐예요? 양쪽 종단 장치에 이렇게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버스형이라고 그래요. 버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버스형. 링형은 통신 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왜?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이렇게 고장이 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그쵸? 맞네요. 4번은.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중앙의 주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통신망 형태는 성형입니다. 성형, 스타형. 왜?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단말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컴퓨터가 이상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이걸 성형이라 그럽니다. 3번. 다음 중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통신 방식. 이건 단방향 통신이라 그럽니다. 라디오가 단방향 통신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쵸? 데이터를 보내든지 수신자들은 데이터를 받기만 할 수 있어요. 그쵸? 뭐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바깥에 있는 수신자는 그걸 듣기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뭐 말하거나 라디오 대고 말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을 단방향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받을 수 없고 받을 땐 보내지 못하는 반이중 통신. 데이터를 보냄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전이중 통신이 있습니다. 반이중 통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무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전기. 전이중 통신은 뭐예요?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입니다. 4번.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전송 방식. 데이터 전송 방식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다. 틀렸어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어요?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이 있어요. 단방향 통신,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는 라디오 같은 것이 있겠고, 반이중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땐 받을 수 없고 받을 땐 보낼 수 없는 무전기 같은 것이 있겠고, 전이중 통신은 데이터를 보낸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핸드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에요. 이거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 그 운영 방식. 자,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된다. 맞아요. 그죠?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하는 뭐 단말기가 필요하고 전용 선이 필요하겠고, 그쵸? 이런 거는 뭐 데이터 전송계입니다. 전송계. 데이터 처리계는 뭐 데이터 처리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라 그랬잖아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컴퓨터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뭐 CPU와 뭐 여러 가지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된다. 맞습니다. 4번. 단말 장치는 원격지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어 제어 기능이 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5번.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집이나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쓰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쓰는 것을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 그럽니다. 1번. 비교적 전송거리가 짧아 에러 발생률이 낮다. 그렇죠. 에러 발생률이 낮죠. 왜? 그냥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면 에러 발생률이 날 수 있습니다. 2번. 반이중 방식의 통신한다. 틀렸어요. 전이중, 근거리 통신망은 전이중입니다. 데이터를 보낸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상호 연결한다. 그렇죠. 뭐 프린터 같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컴퓨터 간에 공유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프린터 보조 기억 장치 등 주변 장치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럼요. 왜? 근거리 통신망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 연결했기 때문에 주변 장치들도 쉽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반이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이중 방식의 통신을 사용합니다. 다음 중 무선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무선랜 시스템. 여러분이 앞에 설명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앞에 있습니다. 무선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무선 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억세스 포인트가 필요하고 AP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무선 랜이니까 안테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리피터는 아직 이건 리피터는 뭐예요? 네트워크 장비잖아요.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비. 그걸 리피터라 그랬어요. 이건 무선 랜의 구성 요소가 아니네요. 답은 4번. 7번.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중앙 집중 방식은 중앙에 컴퓨터가 있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 컴퓨터에 여러 대의 단말기들이 연결돼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앙 집중 방식. 중앙에 있는 컴퓨터 역할이 가장 커요. 중앙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건 뭐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피어2피어 방식은 뭐예요?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고도 하고 P2P 방식이라고도 했어요. 이건 뭐라고요? 내 컴퓨터가 서버로 쓰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상대편에 있는 컴퓨터가 서버로 쓰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쓰이기도 합니다. 그걸 피어2피어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반이중 방식.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받을 수 없고 받을 때는 보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걸 반이중 방식이라 그러고 반이중 방식에는 대표적인 게 무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8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랜, 근거리 네트워크에, 그쵸?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전송거리가 짧아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맞아요. 건물 내에서 사용해요. 랜은 회사면 회사, 사무실이면 사무실.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랜 씁니다. 2번. 완,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맞아요. 한 나라 전체라든가 다른 국가와 국가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은 WAN, WAN이라고 합니다. BISDN, 초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 여러분,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스템은 없어요. 다 뭐예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BISN도 디지털로 전송합니다. VBN,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러는데 통신 회선을 빌려 단순한 전송 기능 이상의 정보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그냥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VAN입니다. 네, 이제까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